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126페이지 이상화와 과대평가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균형과 관련된 거죠. 균형 또는 균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균형력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주제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좀 다루고 가려고 해요. 한 항목 한 항목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잉여 포텐셜이라는 개념이었죠. 잉여 포텐셜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 불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과도한 에너지, 불필요한 에너지. 그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 자연과 에너지 세계는 균형을 잡기 위한 방향으로 흐름이 이동되기 때문에 잉여 포텐셜이 형성이 되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는, 다시 말해서 균형력을 복원하려는 형태로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반작용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풍선을 떠올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찼을 때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이 잡힌 상태예요. 그러면 잉여 포텐셜은 뭘까요? 이제 과도한 힘, 불필요한 힘이 작동을 해서 이것을 누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죠. 중요성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나친 중요성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풍선을 이렇게 귀퉁이를 누르게 되면은 풍선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이때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것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균형력을 복원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반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부메랑 또는 역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균형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계속 부메랑이 날아오는 역풍을 맞는 그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선을 계속 압력을 줘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면 풍선은 터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에너지가 계속 쏠리게 되면 반대되는 극단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버리기 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이 종결되는, 뻥 터져버리는 커다란 사건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치 않는 환경에 의해서 다시 밀려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력은 이러한 방식의 에너지 작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처한 현실에서 계속 사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자꾸 뻥뻥 터진다. 안 좋은 일이 자꾸 뻥뻥 터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원치 않는 일로 자꾸 작용을 한다. 좋아하는 사람은 멀어져 가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에게 들러붙어서 엮인다. 이런 여러 가지 꼬이는 현실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균형력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균형력이 깨어졌다는 거죠. 나의 내면의 균형력이 깨어졌다는 거죠. 균형력을 복원하는 게 그래서 우선적인 해결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현실들을 해결하려면 그 현실들을 맞서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 나의 에너지는 무엇이었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에 꽉 쥔 힘으로 무언가를 강하게 붙들고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중요성이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서 그 힘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역풍을 맞지 않고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와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력을 복원해라.
그러면 균형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균형력을 깨트리는 게 뭔지를 알면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뤄온 소주제가 균형력을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불만족과 심판이었죠. 다른 말로 불만이라고 그래서 불만. 자신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이것이 균형력을 깨트린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의존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조건화된 관계, 이런 것들이 균형력을 깨트린다. 오늘은 이상화와 과대평가예요. 의존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결핍에 의해서 의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상화는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대가 들어가요.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이상화와 과대평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일단 그 책을 볼게요. 126페이지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요. 과대평가란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자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생각이 아니라요. 여기에 기대감이 투영된 거죠. 본인의 기대감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과 추측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추측이 기대가 투영돼서 이 추측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사실. 실제는 이 알맹이는 요만한 게 이제 실제인데 여기에 추측을 덧붙여서 이럴 것이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대를 더 씌운 다음에 그거를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품이 돼요. 이 모조품이 완성돼요. 헛개비가. 그래서 실제와는 다른 이 현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인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계속 진짜라고 믿을 만한 정보만 수집을 하게 되고요. 반대되는 정보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확신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은 환상이 되어버립니다. 환상 또는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을 본인의 세계에서 환상 속의 그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주로 일어날까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집단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팬덤 형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팬들 지지하는 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런 이상화가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평가도 개입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정치 영역에서도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우리는 이 이상화와 과대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영웅을 만들려고 그래요. 영웅을.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여러분이 삼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여기서 구원하고 이런 영웅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만큼이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이 환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걸 일으켜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눈으로 바라봐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만큼을 기대를 해요. 이만큼을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실제는 이거잖아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만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럼 연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야 돼요. 이 연예인들의 이제 고충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연기를 하다가 발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야, 이게 다 뻥이었구나.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는 연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하나 실망이 쌓이다가 크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만큼이 전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펜듈럼에 내처짐을 당해서 뭐 실체가 드러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이제. 팬의 입장에서 이제 안티 팬의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악플 세례가 되죠, 이제. 달려가서
잡아먹을 듯이 이제 달려 공격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팬들이 등을 돌리면 엄청 무섭죠? 이때부터 이제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흔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수시로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유튜브 상에서요. 유튜브 특히 이제 한국의 대표 유튜브 먹방 있잖아요. 먹방 유튜버. 뭐 이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누구누구 얘기하면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그 많은 지지자들, 구독자들, 팬들이 등을 돌려서 완전히 악플을 쏟아내고 비난을 쏟아내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찾기 쉬워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이근대위? 전 잘 몰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봤더니 굉장히 펜듈럼의 스타로 활약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완전히 이제 그 역적이 되고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극과 극이 오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환상을 가진 만큼이나 죽일 놈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또 악플 달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다른 구원자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또 다른 영웅을 찾아 나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게 악플들 읽는 거. 그 흥분을 좀 이렇게 일으키고 나름대로 쾌감을 주거든요. 그게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쾌감을 거기서 할 수 있다고요. 익명성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뭔가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서서히 여러분들을 펜듈럼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상화와 과대평가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펜듈럼의 스타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 지지자들이 펜듈럼의 스타를 또 띄워줘요. 그럼 펜듈럼도 옳거니 하고 띄워주죠.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좋다 싶었는데 이상화하고 우상화하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배나라 하다가 뭐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돌아서면 또 밟아버리고. 양준일인가요? 전 잘 몰라요. 양준일 이게 어떤 가수였는지도 모르는데 먹고 굉장히 또 그 바람을 일으켰더라고요. 뭐 50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뭐 좋아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근데 또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뭐 광고도 하고 막 그러다가 다 등을 돌렸다면서요. 팬들이.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막 흥분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전형적으로 펜듈럼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시고 그 흐름에 편승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점차 펜듈럼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계속 이거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뭐 연예인들 좋아하고 이런 건 큰 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소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성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뭐 이념이 들어가서 정치 펜듈럼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걸려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러한 펜듈럼에 휘둘리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몇몇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외부의 제3자 타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로 어디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연인관계. 사랑이 더해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발전해요? 의존적 관계로 발전을 해요. 그럼 이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펜듈럼이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펜듈럼. 여기에 갇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의존적 관계보다 더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상화하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화하기 시작해요. 보통 콩깍지에 씌었다 이런 얘기 하죠. 콩깍지에 씌었다.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아름답고 다 멋있고 이상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일시적인 현상으로서는 있을 수 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사랑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상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키워서, 이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환상을 키워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은 이런 생활이 펼쳐질 것 같고,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 이런 대우를 받을 것 같고, 이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지내면 이런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최고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역풍이. 왜요? 그것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사람이다. 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을 이상화해서 그 사람에게 씌워버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한 몇 개월 지나면 드러나요. 빠르면 3개월, 길어도 1년 안에 관계 패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잘 보이려는 단계가 있잖아요. 왜 보통 썸 탄다고 그러잖아요. 썸 타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여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좋은 모습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로켓 추진체일 뿐이다. 추진체는 연료를 다 쓰면 이제는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죠. 로켓을 계속 발사했는데 대기권에 진입을 하지 않으면 우주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사소한 일로 말 몇 마디에 토라지게 되고, 말 몇 마디에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표정 하나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그 모습인데 그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썸 탈 때는 긴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편해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그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연기는 숨기죠. 진짜는 못 숨겨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던가. 그냥 사귄 건 괜찮은데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럼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내가 정신을 잃었었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일단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한가요? 허물투성이고 컴플렉스 덩어리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TV에서 보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잘 나가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인싸들 한번 보세요. 안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오히려 더 많은 잉여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스타들은, 펜듈럼의 스타들은. 더 위험 부담이 크다고요. 우리는 그 한 단면만 보는 거예요. 지금 멋져 보이게 하는 단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상화를 시켜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 그것이 크게 부각되는 거죠. 평범한 말도 위대해 보이죠. 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명언이 안 되고 유명인들이 하는 말은 명언으로 기록될까요?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유명한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실려서 명언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실제로 별게 아닌데 우리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화를 투영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도 명언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상화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지는 말자. 왜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흥분하지 말고 완전히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주위에서 어머 대단해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할 때 오히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일으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양면이 있다고요. 양면이.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눈에 뭐가 씌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집단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 집단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단에서는 여러 집단 중에 그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를 향한 이상화.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모든 모임과 조직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종교적인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문화가 들어있어요. 종교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계속 유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부여한다니까요. 위계가 딱 작동을 하고요. 이상화, 우상화한 존재가 여기에 있고요. 이 시스템이 이것을 붙잡고 있죠. 이런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존재해요. 또 문화가. 특별한 용어가 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서클 안에 완전히 젖어들죠. 이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완전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조직에서의 이상화가 이런 형태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조직이나 뭐 상담 관련 모임에서도 단체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스승, 좋은 스승, 존경하는 스승 모시고 좋은 배움, 가르침, 수련을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건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담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직 형태로 움직이면 그 조직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실망하고 나갈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엮여서 여길 못 벗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선택권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볼 때 좋은 가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펜듈럼입니다, 여러분. 왜 선택권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살려고 갔는데 왜 여러분들을 선택권을 팔아버립니까? 그 의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이상화하고 추종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저당 잡혀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상화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연애 패턴이 안 좋아져요. 계속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환상 속의 그대는 환상 속에만 있기 때문이죠. 실제 현실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대상은 없는데 이 상상 속에서 계속 이상적인 사람과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심상화랑은 다른 겁니다. 심상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을 도피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상화는 적극적으로 현실로 끌어오는 거라면 이건 뭐냐면 내 현실에서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것이 불편하고 저항감이 생기고 경계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상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의 세계로 점점점 빠져들기 시작해서 상상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상상 속에서 마을을 만들고 또 다른 현실을 만들고 그러니까 판타지죠 완전히. 그러한 현실을 점점 구축하는 거예요. 뭐 심시티 만들듯이 구축하는 거예요. 나의 상상의 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자신만의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현실과 연결된 심상화가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도피 수단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나래, 상상의 영역.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이제 사념체가 형성이 되죠. 사념체가 형성이 되면 펜듈럼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죠. 펜듈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상상의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현실로 끌어올 수도 없는 심상화되지 않은 이러한 나만의 상상의 세계가 나를 사로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점점 현실과 유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상상 속에서 어떤 여인을 만들어내고요. 상상 속의 여인과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혼잣말도 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현실에서 기준으로 볼 때 현실
정신의학 기준에서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보고 망상이 있네요.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하면은 정신질환 가능성으로 체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이걸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 역시도 현실이 맞긴 하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가능태의 현실과 연결된 거다. 동조된 거다. 눈뜬 채로 잠자는 게 아니라 눈뜬 채로 이 몸을 입은 채로 현실에서 동조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현실 의학에서는 정신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질환을 대하는 이제 트랜서핑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태라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다행이다, 병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현실에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현실에서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이 됐는데 그 입원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볼 땐 불행하지만 이 상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러한 격리가 고통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기 전 단계에 과도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가지 마셔야죠. 여기 가지 마셔야죠. 우리가 뭐 평행우주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발이 현실에 있으면 이 현실을 일구어 살아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심상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두 발을 땅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것이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 건강한 이상, 건강한 상상. 이것은 심상화 기법, 슬라이드 기법을 할 때 하는 상상은 이러한 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을 한 거. 두 발은 땅에, 머리는 저 하늘에. 그러나 연결돼 있죠. 이러한 이상은 끌어올 수 있는 이상인 거예요. 이건 건강한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상화, 과대평가는 뭐예요? 머리가 저 하늘로 치솟아 있어요. 날개를 달고 치솟아 있어요. 저 위를 바라봅니다. 근데 머리만 뚝 떨어져 나왔어요. 몸은 어디에 있어요? 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머리만 둥둥 떠다녀요. 현실에서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상상의 공간 안에서 계속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떠다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건강한 이상이 아니라 이상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상화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참 이상한 것이죠. 이러한 데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 단계에 빠져들 뻔하다가 나오신 분도 있어요. 예, 이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망상을 하고 편안하죠. 위안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고요, 다행히. 그래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서 아주 잘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일시적으로 도움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현실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기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빨리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염체가 되고 펜듈럼이 되게 놔둬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사이코 드라마 가시면 이런 거를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돌려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러한 세계에 빠져버리면 이건 상상 속에서 하는 거라 누가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많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126페이지로 왔습니다. 126페이지 왔는데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상화하고 과대평가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삶을. 이게 여러분 균형력을 유지하는 게 이거라고 봅시다. 균형력이. 이 범주가 균형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네,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균형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치우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균형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균형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젊을 때 20대, 30대, 10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극단으로 갈 수 있어요. 양극단으로. 이쪽으로 치우쳤다, 이쪽으로 치우쳤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고 균형력을, 감을 잡아가셔야 돼요. 전반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20, 30, 40, 50, 60, 70 가면서 이 안정적인 균형력 상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감각을, 균형 잡는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균형력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누군가를 이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겠어요. 그걸 하면서 배우셔야죠. 다만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부메랑을 맞았다면 배우시라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경험은 줄어들게 되고 균형력을 잡게 되고 균형력을 잡게 되면 더 이상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풀리는 인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가시라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칼 메이라고 하는 작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더 와닿는 얘기는 이 작가의 얘기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싸들의 삶, 그리고 뭐 유명 유튜버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이러한 뭐 팬들이 막 달려붙어서 사람을 띄웠다가 실망하니까 또 완전 밟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펜듈럼이 스타를 만드는 것이 있지만 그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지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화와 과대평가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 역시도 에너지를 계속 펜듈럼에게 뺏기고 또 펜듈럼 스타를 만들어줬으니 그 펜듈럼을 등극시키면은 계속 펜듈럼의 에너지를 빼먹을 수 있으니 펜듈럼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좋다고 쫓아갔다가 또 나쁘다고 완전히 밟았다가 악플 썼다가 펜듈럼 입장에서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죠. 너무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에. 127페이지. 제가 얘기했죠. 사람에 대해서 이상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 경우입니다. 읽어볼게요. 둘째는 꾸며낸 환상을 갖다 맞출 실제 대상이 없는 경우이다. 이때 이상화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궁전을 짓고 아름다운 백일몽을 꾼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은 재미없는 현실을 회피하려고 애쓰느라 머리가 늘 구름 위에 떠 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피로해요. 이런 식으로 망상, 상상, 공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에너지 소진되는 거지 이게 결코 여러분들 살리는 게 아닙니다. 도피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피하는 상상은 주의하셔야 된다. 128페이지 중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싫어하는 대상의 주파수와 동일한 산염 에너지를 방사하고 게다가 잉여 포텐셜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생은 때때로 서로 정말 맞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하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한 대다 데려놓는다. 이것이 균형력이 잉여 포텐셜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균형력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균형력을 깨트려서 균형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처럼 정말 자물쇠와 열쇠처럼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 고장난 자물쇠, 고장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안 풀려요,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떼내고 싶은데 안 떼내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균형력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잉여 포텐셜을 가진 채로 만남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상화와 과대평가를 가지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균형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상화한 상태로 사람을 찾게 되면요. 이 사람이다 하고 만났는데 눈 뜨고 나면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채워줄 사람을 찾기 전에 내 안에 균형력을 되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핍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긴 결핍은 허용해야 돼요. 그것을 결핍 욕구로 키워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의존적인 관계, 이상화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왜 다른 사람이 반드시 채워줘야만 되냐고요.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내 스스로 괜찮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요, 만남이라는 거는요, 또는 결혼이라는 거는요, 나 혼자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나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나 혼자서 사는 것이 행복해요. 하지만 너와 같이 지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랑 함께 지낸다면 나 혼자 살 때와 다른 불편함이 있을 거야. 너랑 함께 지내면, 너와 관계를 맺으면, 너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게 건강한 관계와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네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떠나면 나는 존재하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보이겠지만. 에너지적으로 건강한 것, 실제적으로 건강한 것은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고, 나로서도 잘 서 있고, 너로서도 잘 서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로 결정했고,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함께 하지만 역시 동시에 또 너의 삶을 나는 존중해주고, 너와의 어느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는 삶.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삶이죠. 거리 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 다른 사람 터치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적정 거리 두기가 있을 때 훨씬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사람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을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대화가 안 되고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서로 간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요. 지속 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고 깊어지는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128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은 트랜서핑적인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 단락, 두 단락 정도 나온 내용인데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 핵심 먼저 읽어드릴까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이러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한마디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관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다. 네. 아이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손님이 오면은 첫 번째, 손님이 오면 잘해줘요. 가족보다 손님이 올 때 더 잘해줄 때도 있어요. 막 집 청소하고 정리하고 먹을 거 대접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접대를 잘 하는데 붙잡진 않아요. 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손님이 가고자 하면 또 보내줘요. 손님이 간다는데 어딜 가? 못 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손님이 간다 그러면 아유 가시게요. 네, 그럼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죠. 손님처럼 대하라. 잘 모시지만 그러나 갈 때는 또 잘 보내주고 붙잡지 않고. 이 손님이죠, 손님. 네. 근데 손님의 특징은 뭐예요? 손님은 그 사람으로서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게 손님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는 그게 부족하잖아요. 존중을 잘 안 하죠. 보호라는 미명하에, 관심이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으로 존중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손님처럼 진짜 대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꽉 찐 손의 힘을 놓아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걸 못하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중요성이 뭔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이 인간관계가 사실은 이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내 내면의 관리 하나만 잘 하셔도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순리대로. 근데 항상 우리는 어딘가 강한 힘을 쥐고 이리 나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저리를 가야지. 뭘 만들려고 몰아내고 붙들고 가로막고 하면서 풍선에 압력을 가하니까 자꾸 뻥뻥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막으려고 역풍을 막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에너지 소진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름도 빨리 짓고 빨리 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 서로 편안하게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거죠. 여러분 펜듈럼이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을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두렵죠?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뭐가 잘못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세요. 조금씩 바람을 빼보세요. 조금씩. 한 번에 놓으면 두려우니까 조금씩 빼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이 변위의 척도 위에서 보자면 0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의존적인 관계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 이게 특징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주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사랑에서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생기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충만해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요구하는 사랑을 할까요? 내 안에 결핍을 내가 너한테 투자한 만큼 회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유약한 만큼 상대방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 조종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하면 남한테 신경 안 쓴다니까요. 산에 들에 가보세요. 꽃들과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요. 온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자태를 뽐내고 자랄 뿐이지 건드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의 순리,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라. 다른 사람도 온전히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냥. 필요하면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받기 싫다면 줄 게 있어도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 결과가 잘 풀린다니까요. 적용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키운다 그러죠. 사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왜 틀어져요? 스승은 제자를 통해서 자신을 복제하고 싶어 해요. 그 욕구, 소유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를 키운 다음에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제지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제지간에. 그래서 교수님과 제자 간에도 말썽이 많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존경한다. 스승님 존경합니다. 그 욕구는 뭐예요? 뭘 좀 이렇게 받아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지면 별일이 없는데 그걸 숨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잉여 포텐셜이. 차라리 서로 간에 솔직하면 문제가 덜해요. 130페이지입니다. 균형력은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한 것이 나쁜 현실로 되돌아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의도가 좋고 나쁘고 뭐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 법칙, 에너지 세상에서는 내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네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적으로 옳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에너지적으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 깨우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 전반적으로 우리가 깨우쳐 가야 되는 것은 균형력을 잡아가라 이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치 않는 환경이 벌어졌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면서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 환경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뭔가를 빨리 알아차리셔서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꽉 쥔 손에 힘을 풀어라. 사람들, 환경을 통제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의 내적인 균형력을 회복해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용을 해라 이거예요. 131페이지예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즉 당신의 애정어린 감정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사랑받고자 애쓰지 말고 그저 사랑해야 한다. 네. 그저 사랑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사랑받고자 애쓰는 마음만 없으셔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누군가를 그저 사랑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새나가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갈구하는 것만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쓰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쓰고 결혼하려고 애쓰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애쓰고 할수록 더 안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더 안 풀려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될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일잖아요. 아이고, 나이는 차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갈수록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때 빨리 돌아와야 될 것은 내 내적인 균형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 안의 결핍을 먼저 채우고 허용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로 존재할 뿐 아니라 나만의 빛깔을 바라면요, 나비가 날라온다니까요, 나비가.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가 날라와요. 벌이 와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느린 것 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게 쫓기다 보면은.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들,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이 해결된 것 같죠? 또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좋은 사람 만났죠? 또 일이 벌어져요. 결혼 잘한 것 같죠? 또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짝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짝사랑 역시도 전형적으로 이런 원리입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외사랑은 아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거.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는데 내 혼자 사랑하는데 어디서 사랑해요? 내 상상 속에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상상 속의 그대.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막 이때 짝사랑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짝사랑 전문가예요, 나름. 4, 5학년 이때, 6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했죠. 한때는 그 꿈에라는 노래 그 가사를 진짜 막 체험도 했거든요. 예.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들 산염체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게 됩니다. 여기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짝사랑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손 안에 짝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낭만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면 되는데, 그냥 끊임없는 짝사랑을 전문적으로 반복해서 패턴화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계속 유리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진짜 환상을 그냥 순식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도 이상화를 해가지고 환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 속의 그녀와 상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유리돼서 떠다니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 기반 트랜서핑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벗어나는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긍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빠지시지 마시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의 변화, 현실 기반의 변화,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만족, 번영,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면서 반전을 이루시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인간관계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변화해 나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있지 않은 꿈을 꾸면서 상상 속에 무언가를 이상화하고 구축하면서 현실은 계속 반대되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이든 대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과대평가하고 지나친 중요성을 넣고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처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너무 사람을 너무 칭찬하지도 마시고, 네, 있는 만큼만, 플러스 알파 정도는 괜찮죠. 그러나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말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현실을 덮어버리지 말자. 예,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가 점점 더 발달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실로 여러분 빠져들게 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을 펜듈럼이 여러분들을 낚아채는 현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흥분하면서 반응하지 마시고요. 또 죽일 놈이라고 해서 너무 달려가서 글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내적인 균형력을 잃지 마시고 선택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한 주제를 마쳤고요. 계속 이어지는 주제들 다 중요한 주제예요. 균형력과 관련된 한 항목 한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하시고 걸려든 게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다시 걸려들지 않도록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좀 링크를 추가를 할게요. 그 설명란 있죠? 예, 영상 밑에 설명란. 거기에 추가를 할 건데, 구독자 소감을 보낼 수 있는 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낭독 시간을 통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통해서 그러한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네, 이제 뭐 감사 인사 형태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사연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체험 수기 같은 것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 알기에는 좀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다 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전달하셔도 돼요. 거기 체크란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공개를 원하시는 분이나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이시나 모두 여러분들이 사연 나누실 게 있으면 가감없이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또는 뭐 이 심리맨 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또 보내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구독자분들과 접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속 트랜서핑 강독과 함께 여러분들 현실에서의 적용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시고 매일매일 새롭고 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